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네요.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민까지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참 꺼내기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성적 금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이지요. 사실 이 주제를 영상으로 다룰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우리 정서상 남사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료실 문을 닫고 조용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아무런 정보 없이 막연히 걱정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의학적인 팩트만 골라서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적 금욕은 개인의 고유한 선택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성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혼자만의 삶을 즐기시면서 독신으로 아주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욕이 곧 건강 악화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몸은 기계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쓰지 않으면 녹이 슬거나 기능이 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욕이라는 것은 범위가 꽤 넓습니다. 단순히 미혼이나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상황에 따라 금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신 경우도 있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잠시 멈추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준비할 때 정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 정도 의도적으로 금욕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신체적인 통증이나 수술 회복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창한 이유 없이 그저 몸과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혹은 마땅한 파트너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금욕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 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전립선 건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남성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안 쓰면 고장 납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건강과 규칙적인 배출 사이에는 밀접한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비뇨기과 학술지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죠. 해당 연구에서는 한 달에 평균 21번 정도 사정을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질환의 위험도가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21번이라는 숫자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평균치일 뿐 사람마다 체력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핵심은 횟수가 아니라 순환의 원리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일부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고여있는 물탱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이 흐르지 않고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침전물이 생기거나 탁해질 수 있죠. 우리 몸의 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이 주기적으로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석회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일종의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의학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내분과 사별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찾아오셔서 소변 보기가 불편한데
혹시 내가 혼자 산지 오래돼서 그런가 하셨어요. 검사 결과 전립선염 소견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분께 안심시켜 드리며 드린 처방은 약물 치료와 함께 주기적인 배출이었습니다.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립선 건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성관계든 자위행위든 배출되는 과정 자체는 비슷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혹은 금욕 중이라고 해서 전립선이 무조건 나빠질 거라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건강관리법이니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남성의 발기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기는 평소에는 부드러운 상태로 있다가 필요할 때 혈액이 꽉 차면서 단단해지는 구조이지요. 이걸 해면체라고 부르는데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원리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펀지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점점 딱딱해지거나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50%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발기는 성기 내로 신선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과도 같습니다. 혈액이 힘차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유지되고 해면체 조직들이 건강하게 숨을 쉬는 것이지요.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이 작용이 없으면 조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절망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파트너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발기나 스스로 하는 행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 여성분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나 중년에 접어들면서 금욕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바로 질건조증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윤활액이 분비되는데요. 오랜 기간 성적 활동이 없으면 이 윤활 반응 속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느려지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 엔진이 다시 움직일 때 예열 시간이 더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금욕 후에 다시 부부관계를 가지려 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질이 좁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긴장감과 건조함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실 때 내 몸이 망가졌나 하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이 잠시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 이와 관련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중요한 위생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 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부가 더러워졌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뒷물하실 때 손가락을 넣어서 씻거나 세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질 안쪽까지 깊숙이 닦아내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여성의 질은 놀랍게도 자가 세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운동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분비물이 배출되면서 내부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깊이 씻어내면 질 내부를 지켜주는 유익한 균들까지 모두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세균 밸런스가 무너져서 오히려 질염이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욕 기간이라 할지라도 겉부분만 깨끗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정화 능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규칙적인 자극이 질 내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기관의 관리 차원이죠. 이제 조금 더 내면적인 이야기. 바로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안 하면 선교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더 폭발할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편차가 아주 큽니다만 호르몬의 작용 원리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 활동을 하고 절정에 도달할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통증을 잊게 하며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 뇌는 이 좋은 기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자꾸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자극이 연료가 되어 선교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중단하면 우리 뇌는 그 감각을 서서히 잊게 되죠. 그래서 처음 며칠이나 몇 주는 참기 힘들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교 자체가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성적인 생각이 덜 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셈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억압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욕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선교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평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내 성욕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혹은 너무 강하다고 해서 비정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시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면역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한 성생활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내의 면역 물질 농도가 30%가량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역 물질은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최전방 수비수입니다.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아니, 그럼 금욕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린다는 소리냐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행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관계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제철 음식 챙겨 먹기, 그리고 밤에 푹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면역 체계는 충분히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금욕을 한다고 해서 몸의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면역력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심장과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고령의 남성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성관계는 일종의 꽤 격렬한 유산소 운동과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달리기를 할 때처럼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쿵쿵 뛰게 되죠.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평소에 꾸준히 성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심장과 혈관이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갑자기 뜀박질을 해도 숨이 덜 차고 금방 회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심장을 단련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금욕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시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100m 달리기 시합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하게 요동칠 때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혈관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일하면서 가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오랜만에 배우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시려다가 혹은 황혼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 관계를 갖는 도중에 쓰러지시는 경우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상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학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성관계 중에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뇌혈관에도 무리가 갈 수 있지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침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이 빨리 뛸 때 혈액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해서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조언해 드립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장기간의 금욕 후에 다시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다시 성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즐거움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이니까요.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우리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우울하거나 짜증이 날 때 초콜릿 같은 단 것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걸 경험해 보셨죠? 성적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샘솟듯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사르르 녹여주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빛이 좋고 표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욕을 하게 되면 이 강력한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욕 기간 중에 평소보다 예민해지거나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내면에 쌓여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생활이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등산이나 조깅 같은 운동도 비슷한 수준의 엔도르핀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명상, 혹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배꼽 빠지게 웃는 것,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등도 모두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건전한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자신감에 대한 부분도 짚어볼까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성에게 매력적이라는 확인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생활이 원만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활기차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도 표정이 더 밝아 보이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얻지요. 반면 오랫동안 파트너가 없거나 관계를 갖지 않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나? 더 이상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 하는 위축감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심리적인 위축감은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거나 사회생활을 소극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적 매력이 자신감의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욕을 통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봉사활동이나 배움에 열정을 쏟으면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독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감은 침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적 금욕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실 텐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 해결하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건강에 효과가 있나요? 진료실에서 문을 꼭 닫고 주변 눈치를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오늘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아주 속 시원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대답은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 자위행위, 즉 스스로 하는 위로행위에 대해 쉬쉬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큽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일수록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생각하시거나 망측하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소화가 되면 화장실을 가야 하듯 성적인 에너지도 배출구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한 생리 현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자기 만족 행위가 실제 성관계와 비슷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시켜주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기계도 오랫동안 작동시키지 않으면 녹이 슬고 뻑뻑해지듯이 우리 몸의 발기 조직도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워주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서서히 퇴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행위는 해면체 조직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훌륭한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없는 기간이라도 가끔씩 내 몸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잡생각 때문에 뒤척이시는 날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자기 위로 행위를 통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수면제 같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혹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욕구를 억누르거나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는 행위니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들을 인용해서 규칙적인 성활동의 이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듣고 나도 억지로라도 뭘 해야 하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인 법은 아니니까요. 진료실에서 저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독신주의를 고집하며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실한 종교적 믿음으로 평생 금욕을 실천하며 맑은 정신으로 사시는 성직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배우자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그 그리움을 간직한 채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모든 분들의 삶과 선택은 그 자체로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관계가 건강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매일 30분 이상 땀나게 걷고 밤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것,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키셔도 성관계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런 의학적 사실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사회적 통념이 어떠하든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건강 때문에 한다. 그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금욕 기간이 길었다가 다시 성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너무 오래 쉬어서 기능이 다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금욕 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 몇 년을 안 타도 금방 다시 탈 수 있듯이 우리 몸도 기억을 되살려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정해진 답이 없다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좋다고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매일 해도 피곤하고 힘들면 과한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두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의 횟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와 상대방의 편안함입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칫 민망할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적 금욕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립선 건강이나 발기력, 여성의 질 위축, 그리고 선교기나 면역력, 심혈관 건강 등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줄이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영향들은 자위행이나 규칙적인 운동, 건전한 취미 생활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파트너와의 관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적 금욕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적 선택이자 권리입니다. 그 선택이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본인의 가치관대로 사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수칙.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관계를 가지시기 전에 꼭 건강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안정적인지, 심장에 무리가 없는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한번 하시는 것. 그것이 낭만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점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진료본은 틈틈이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